제가 그 자전거 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전거로 저희 집에서 강남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나중에 고쳐야겠다 싶어가지고 고장난 자전거를 집에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전거를 역삼역 근처 어딘가에 묶어놓고 집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갔죠. 이제 저는 이제 대치동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다시 그 자전거를 찾으러 갔는데 자전거가 없어진 거야. 누가 가지고 간 건지 아니면은 버린 줄 알고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 어딘가에서 뭐 그냥 자물쇠를 끊고 가져간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전거가 일시에 없어졌던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한 2년인가 지났나? 제가 이제 자전거를 계속 안 타고 있으니까 제 생일날 저희 딸내미가 용돈을 모으고 모아서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줬어요. 이게 아주 비싼 건 아니고 그 자전거를 제가 딱 받고 너무나 기쁜 거지. 그리고 그 자전거를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보면 뭐 전기 자전거도 나오고 자전거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 기능도 엄청나게 좋고 가볍고 이제 이런 자전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자전거가 비싸지도 않은 자전거이긴 하지만 계속 고쳐서 그 자전거 점포에 가가지고 그 고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계속 조금씩 고치고 고장나면 또 가서 조금 고치고 해서 계속 타는 이유가 저희 이제 큰딸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코 묻은 돈, 용돈 모아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그 자전거 좋아하니까 그 선물 사줄 거라고 그 했던 그 심정이 계속 기억이 남아가지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자전거가 완전히 박살나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고쳐서 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고쳐서 타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자전거를 안 탔어요. 자전거를 안 타고 이제 그 아파트 밑에다가 묶어 놨더니 아유 먼지가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며칠 전에 제가 가가지고 그 먼지를 다 닦고 야 한 1시간 반 정도 먼지 닦고 다이소에 가가지고 그 체인에 칠하는 기름 팔거든요. 그 기름 5천 원 주고 사가지고 그 기름 다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장에 스펀지 넣어가지고 푹신푹신하게 만든 그 덮개가 있는데 그거를 또 사가지고 다시 갈고 하고 나니까 자전거가 또 멀쩡한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좀 오래 한 1년 정도 안 탄 상태에서 갑자기 뭐 기름칠은 했어도 타다 보니까 뭐가 하나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속도가 잘 안 나가.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해가지고 저희 동네에 이제 좀 유명하신 자전거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그 자전거 방에 점포에 나이가 나보다도 훨씬 많으신 분인데 한 60대 후반? 거의 70 가까이 되신 할아버지가 그 자전거를 고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자전거 방에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 딱 봤는데 아휴 그 할아버지는 성격이 나 같아가지고 좀 지랄 같아요. 손님이 와도 인사도 안 해. 안녕하세요. 들어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저처럼 이제 이렇게 뿔테안경 끼고 이렇게 위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인사도 안 해. 이게 워낙 그런 아저씨니까. 근데 실력은 좋으니까 전문가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 이제 초등학생 2명 와가지고 자전거 고치고 있더라고.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속도가 잘 안 나가는데요. 이게 자전거가 뭐가 걸려 있는지 속도가 안 나가요. 했더니 아저씨가 싹 보더니 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하는 거죠.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게 뭐냐면 자전거를 묶어놓는 자물쇠 줄 있지 않습니까? 줄.
그 줄을 제가 느슨하게 묶어가지고 뒷바퀴에 계속 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그 브레이크가 꽉 잡고 있어서 속도가 안 나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물쇠 줄이 달리는 동안 바퀴에 계속 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본 거지.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 이거 줄을 느슨하게 묶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 하고 나는 이제 그냥 말로 끝났으니까 집에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전거를 돌리고 있는데 5천 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말 한마디 하고 5천 원? 아 약간 열이 살짝 받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사실 따지고 보면 말 한마디는 아니지만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도 그 말 한마디이긴 하지만 내가 저 전문성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5천 원을 이제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 집에 와가지고 야 저런 내가 비록 말 한마디긴 하지만 저 사람이 말을 안 해줬다면 나는 그 자물쇠 줄의 커버가 완전히 달아 빠질 때까지 이유도 모른 채 계속 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물쇠를 다시 사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물쇠가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거든. 그거보다 나은 거지. 확실히 전문성 있는 그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좀 웃겨 보여도 어떻게 보면 저런 거야 나도 하겠다 싶어도 그래도 저게 안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생각이 들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저희 그 논준모 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자면 논준모 시절이 있고 논준모 연구소 시절이 있습니다. 논준모 시절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실력이 별로 없었을 때 논준모 연구소 시절은 제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논문 컨설팅의 역량을 확보했을 때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논준모 시절에 한이 있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저와 같이 논문 컨설팅을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연락이 옵니다. 뭐 견적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컨설팅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의들이 좀 온단 말이에요.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저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전화를 통해서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가끔 전화가 오긴 하는데 그때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컨설팅이라는 게 제 논준모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제가 실력 없었을 때 서러움이 많았죠. 나는 나대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실력이 없었던 거였는데 내가 실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컨설턴트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것 같이 나를 과대포장을 해 놨는데 내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뜻대로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저 특수대학원 같은 그냥 뭐 석사학위 논문 같은 정도는 그냥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뭐 박사 논문이라든지 좀 어려운 학회 논문 이런 컨설팅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실력이 없는 컨설턴트의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논문을 컨설팅 했을 때는 실패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컨설팅의 자문을 구한 학생 내지는 연구자는 그 컨설턴트를 믿고 따라갔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화풀이할 데가 없잖아. 근데 아무리 논문을 모른다 할지라도 한 논문을 그래도 계속 보다 보면 자기 연구인 경우에는 뭔가 나중에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야, 이 컨설턴트가 컨설팅 잘못했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엄청 열받아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가서 따지죠. 따지는데 아주 곱게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험악하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별소리 다 듣는 거지.
그때 참, 야, 내가 힘들다. 정말 한스럽다. 서럽다. 이런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때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때려치우고 싶다. 라고 해서 실제로 많이 때려칩니다. 많이 때려쳐요. 예. 하지만 거기에서 꿋꿋하게 계속 도전하면서 버티고 좀 한스럽고 막 서럽고 하지만 그거를 참아내고 이겨낸 결과 그때 쌓였던 경험들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컨설턴트는 아주 행복한 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실력이 없을 때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서러운 경험, 스트레스, 그리고 거의 멱살도 잡히고 사기꾼 소리 듣고 막 별짓을 다 당하는 거죠. 벌써 그 과정에서 엄청난 내공이 생깁니다. 경험이 생기죠. 그거를 바탕으로 저도 논주모 연구소 시대를 지금 끌어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번에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번개 모임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근데 이제 그 번개 모임에 논문을 쓰는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솔직히 벌써 박사학위 다 받고 이제 어떤 직업적인 연구자로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도 다른 사람 논문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논문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쌓이면은 내 논문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내 논문 좀 봐달라, 뭐 설계 좀 해달라, 뭐 논리 구조 좀 잡아달라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남의 논문을 이제 보기 시작할 때 그때에서부터 이제 자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자문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가 그냥 봐드릴게요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머리 아픈 거거든.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문을 구한 쪽에서도 그에 대한 어떤 보상, 대가, 사례를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 약간 비즈니스가 돼버리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한 건 하고 두 건 하고 세 건 하게 되다 보면 마치 자신이 논문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논문 지도 교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자문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자문이 논문 컨설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약간 비즈니스로 가는 처음 길목이기 때문에 아직 작정은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때 이게 잘 되면 좋은데 나중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잘해도 하나 제대로 실패하면 그때 받는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통과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100번을 들어도 한 번 사기꾼 소리 듣고 멱살 잡히면 정말 괴로워요. 근데 그 과정이 계속 그 길을 간다면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닐 거거든. 이제 논문이 점점 어려운 논문들을 다루게 되면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석사 논문만 계속 논문 지도하는 건처럼 편한 일이 없어요. 석사 논문 지도야 뭐 엄청 편하지. 그리고 석사 논문 자체가 리젝트 되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컨설팅 안 하기도 너무 편하지. 거기에서 내가 뭐 석사 논문 뭐 한 50개 정도 컨설팅 했다고 해서 와 내가 컨설팅 잘한다. 그거는 웃긴 소리예요. 박사 논문이나 그것도 어려운 주제의 박사 논문이나 어려운 학회의 논문 지도를 컨설팅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게 석사 논문처럼 그렇게 쉬운가? 정말 어렵고 실패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실패했을 때 그냥 뭐 곱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곱게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은 정말 이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겪고 나면 이제 요령이 좀 생기고 실력도 쌓이고 경험이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눈치를 챈다고. 아, 이거는 이렇게 갈 경우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미리 수를 쓸 겁니다. 제가 약간 그런 편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 듣고 좋은 논문 가지고 와도 이거 옛날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요 정도 가면 이거 문제 터질 것 같은데 하면 제가 선을 딱 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정말 그 남이 봐도 자신이 자신을 생각을 해도 전문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그 자전거를 고치시는 그 할아버지한테서 봤어요. 비록 작은 5천 원이지만 그 말 한마디 5초? 한 5초, 6초에 끝났는데 5천 원을 제가 아주 좋은 마음으로 지급해드리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자전거가 제대로 고쳐졌겠냐고. 뭐 고친다고 고쳤는데 나중에 또 고장 나가지고 손님들한테 욕 들어먹고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딱 봐도 아는 그 정도의 전문성이 가지고 있게 됐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분도 자전거 빵을 꾸려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 그 박사학위 받는 분들이 되게 많고, 대학들이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대학에서 대학 교수 뽑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박사학위 받으면 다 교수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위 받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흔히 많이 가게 되는 것이 논문 컨설팅 업체 또는 본인이 논문 컨설팅 업을 하게 됩니다. 안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석사학위 몇 개 해서 칭찬받았다고 해서 내가 컨설팅을 잘한다라고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소문이 나고 컨설팅 횟수가 많아질수록 어려운 컨설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고난의 시절이 될 거다. 근데 그 고난의 시절에서 쓰러지면은 이제 논문 컨설팅 업계에서 떠나는 거고, 그거를 극복해내고 자신의 자산으로 삼으면 컨설팅 업계에서 나름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 세월 그런 부분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논문 컨설팅을 하고 계신다거나 논문 컨설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 말씀 나온 김에 그냥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논문 컨설팅 하다가 힘들고 막 지겹고 막 해가지고 야, 이제 논문 컨설팅 나도 그만하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논문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컨설팅 받으러 오시면서 친해진 어떤 저하고 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분한테 한번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7년, 8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그냥 하소연으로 그냥 툭 내뱉은 말인데, 지난번에 그 서울 모임에서, 번개 모임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거를 느꼈는데, 논준모연구소 멤버십이 만들어지고 나서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떤 분인지는 이제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업체에 좀 관여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제가 했던 말이 점점 실현이 되고 있나? 뭔가 컨설팅이 줄어들고 있다?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멤버십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자신의 논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논문 컨설팅 시대에서 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컨텐츠가 지금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논문을 공부를 해서 쓰는 시대로 또 바뀌어 가는 게 아닐까.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도 염두에 두셔서 이걸 직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른 직업을 갖기 전에 박사학위가 뭐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컨설팅을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컨설팅을 잘한다,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컨설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